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타이완 걸수이식과 줄기세포 분야의 1인자, 의사이자 작가 전여창 선생님이 지난 11월 17일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완 의계와 문화계 인사들의 애도가 잇따르는데요. 전여창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 시정량 현 위생복리부 장관도 자신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는 선생님은 첨단 기술이 부자들만 쓰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직접 회사를 차리셨다. 상아탑에 남아 계셨다면 편하게 호광을 누리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상을 위해 산업계에 뛰어들어 도전에 맞서셨다. 앞으로 더 이상 선생님께 여쩔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의학계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만년에는 역사 연구에 몰두하면서 역사소설로 등단해 63세 신예 작가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소재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착실한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가려져 있던 이야기를 발굴해 살아있는 캐릭터와 서사로 지나간 세월을 재현했습니다. 이에 리웬 문화부 장관은 의료와 문학 그리고 잠시 몸담았던 정치까지 모든 영역에서 개척자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한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전여창 선생님의 삶과 초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후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19세기 타이완 원주민과 이 섬에 온 다른 민족들 사이의 충돌을 다룬 타이완 3부작. 지난주에는 그중 일부 괴뢰화 그리고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스칼로를 소개해드렸죠.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이면서 이 세 편의 소설 역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대항해 시대라는 국제 무대석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타이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부 시두화는 일부 괴뢰화의 이야기에서 8년이 지난 1875년 핑둥 시즈에서 벌어진 사투사 전쟁을 주제로 합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나라 시대의 타이완은 중국 대륙 끝자락의 변방이라 처음엔 크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원주민과 미국, 일본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점점 청나라 정부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원주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한족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더 격해졌고 그 결과는 끊임없는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사두사 전쟁은 청나라의 승리로 끝나지만 원주민의 치열한 저항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타이완에서 이 행기 정리하면 대부분 1945년 이후 덕제 정권이 국민에게 가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온 원주민과 한족 간의 충돌도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여창은 바로 소설을 통해 이 지점을 정면으로 돌파했죠. 특히 청나라와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에서 패배한 적으로 남아있는 원주민 부족 다괴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재해석하며
보다 다양한 관점을 독자에게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전여창의 연구에 따르면 핀동 출신의 4분의 1의 원주민 파이완족 혈통을 가진 차이원 전 정통은 당시 따구에온 원주민과 청나라 병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 고련화입니다. 여전히 원주민의 이야기지만 제목도 배경도 형식도 앞에 두 작품과는 많이 다른데요. 우선 제목부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 보랏빛 꽃을 피우는 고련수의 꽃에서 따왔습니다. 천여창은 이 꽃의 꽃말, 수호, 그리고 앞을 향해 바라본다는 이미지를 빌려 동부 화롄과 타이동을 무대로 청나라가 시행한 원주민 정책과 그 속에서 원주민들이 겪었던 폭력을 날카롭게 그려냈습니다. 과거 원주민 관련 기록은 문자가 없었던 탓에 한적이 남긴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여창은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않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부족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았죠. 이데올로기 대립이 유독 크게 부각되는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이러한 역사 이야기는 더더욱 소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화롄 아메이족 출신 가수 이리가오루의 알이 익은 벼이삭을 함께 들어보시죠. 유발이 누사발랏 오닐랄리 마와지이나 아까까망이 차와와 아까까따라하와와 능능 하나바나이 파할산 말로비. 데뷔작과 3부작 다음에는 일본 식민지 시대 한 타이완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섬의 햇빛이었습니다. 천여창은 괴뢰화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연히 링시하오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는데요. 링시하오는 타이완 최초의 성악가이자 여성운동가이고 그의 남편 루빙딩 역시 같은 시대를 살던 사회운동가입니다. 특히 남편 루빙딩은 타이완 최초의 대형 문화단체 타이완 문화협회 약칭 문협 그리고 타이완 최초의 정당 타이완 민중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 이 부부에 대한 기록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점이 오히려 천여창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는 문협 창립 100주년을 맞았던 2021년 이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섬의 햇빛을 발표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문화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1920, 30년대 타이완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바로 링시하오가 부른 붉은 달걀입니다. 붉은 달걀은 과거 출산을 축하할 때 나눴던 선물이었는데 이 곡은 아이를 낳지 못한 남편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동시에 이런 상실감을 통해 식민 통치를 받던 타이완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타이완을 위해 역사를 남기고 역사를 위해 타이완의 이름을 남긴 작가 전여창 선생님. 그의 삶과 작품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이 땅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기를 바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